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또 구해줘 주린이에도 ETF 소개하러 그러니까요. 왔었고요. 예. 자, 장안의 화제 ETF가 뜬다는데요. 네, 좀 오늘 제가 좀 ETF 투자 전략 좀 네. 안내를 드릴 거고 아까 한 4,200분 정도 들어오셨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좀 ETF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2부, 3부에서 좀 테마 쪽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다 보니까 전 좀 기초 위주로 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아마 이제 ETF 시장 막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싶지만 예. 이게 좀 시간상 제약이 좀 있다 보니 그러니까요. 좀 ETF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뭐 대략 ETF랑 어떤 거구나 그리고 한 번쯤 해봐도 괜찮겠구나 네. 이 정도 좀 느낌만 좀 전달을 해드려도 예. 아마 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충분히 좀 좋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이승원 본부장이 또 그 테마형이라든지 또 액티브한 것들은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ETF가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들 해요. 좀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더 뒤에서 좀 예. 상세한 자료랑 좀 말씀을 좀 드릴 예. 거고요. 일단 좀 제가 좀 그 전에 좀 사전 배경으로 좀 얘기를 좀 몇 네. 가지 드릴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좀 자료화면 먼저 좀 보시게 예. 되면 그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죠 정말. 그렇죠. 2013년 연례 서한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가거든 일종의 유언 형식으로 좀 남긴 거였는데 예. 10% 정도는 단기 채권에 이제 돈을 넣어서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90%는 어디다 넣어야 되냐? 낮은 비용으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어라. 네.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어떤 이제 지수라든가 예. 좀 낮은 비용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1930년 이후 어떤 S&P 500의 움직임을 좀 로그 차트로 좀 나타낸 걸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연평균 한 9.7% 정도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로는 13.9% 정도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결국 이제 개별 기업은 항상 부침이 있어요. 부침이 있죠. 제가 네. 선배님 앞이라 좀 말씀 좀 조심스럽게 아유, 할 것 같은데 이 개별 기업 부침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기업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리고 기업이 경영자가 망하기도 어떻게 하죠. 하느냐를 우리가 예측 불가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개별 기업은 항상 부침이 있지만 네. 구산업은 이제 지수에 쫓겨나고 이게 성장 기업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렇죠. 지수 전체로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서 S&P 500 지수의 어떤 꾸준한 우상향 네. 이 두 가지에서 좀 ETF의 의의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개별 기업이 아닌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수단이 된다 예. 정도로 좀 의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야,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자료 화면에 보여주신 벅셔 해서웨이의 그 워런 버핏의 유언 형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유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죽으면 그렇죠. 자기 미망인이죠. 예. 아내에게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에 ETF 같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자, 실제로 ETF가 우리나라에 이 소개된 게 벌써 꽤 오래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시장으로서 만개했다 그럴까? 이제 진짜 의미 있는 발전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좀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구나. 요거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좀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ETF 시장, ETF라든가 뭐 ETN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예. 시장 자체는 2004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367종목, 그다음에 3,190억 달러 정도 규모였던 시장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종목 수로는 8,749 종목, 네. 그리고 운용 자산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3천억 달러, 네. 원화로는 한 9,500조 정도 되는 와우. 시장까지 좀 성장을 했고요. 예. 좀 국내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좀 보시게 되면은 653개 종목에 대략 63조 원 정도의 자산이 예. 지금 ETF로 지금 투자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성장 어마어마하네요. 속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예. 거군요. 네,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긴 성장을 우리 하고 요즘에 있고요. 보면 워낙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사고들도 많이 그렇죠. 하니까 예. 이런 쪽에 ETF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 ETF가 사실은 어떤 개념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 주린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좀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특정 자산 혹은 지수의 이제 움직임이 네. 수익률과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일단 일종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펀드를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도 증권 상품으로 좀 분류가 네.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예. ETF 좋아요. 그러면은 ETF가 뭐예요라고 하시면은 펀드를 주식처럼 이제 거래하는 거래할 수 거예요. 거래할 수 있게.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시죠. 펀드가 뭐예요라고 보통 물어보시는데 펀드 좀 근본적인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내려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예.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종목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지수라는 이 규칙, 지수는 이제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 규칙 하에 종목들을 모으는 겁니다. 좀 이제 거칠게 좀 비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몸무게 1등부터 200등까지 모여봐. 그러면 이제 1등부터 200등까지 모여겠죠. 그렇죠.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식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몸집 시가총액이 큰 첫 번째부터 200개까지 모아놓은 게 한국에서 그렇죠. 200개까지 모아놓은 게 네. 코스피 100. 좀 거칠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500개를 쭉 모아놓은 게 S&P 500. S&P 500. 예,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 가면 네. 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가지고 종목들을 모아서 덩어리로 만든 게 예. 일종의 펀드. 그리고 이거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게 ETF다.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자료화면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료화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타이거 200이라고 해서 코스피 200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덩치 큰 200개 기업을 묶어서 이제 거래하는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창에 이제 종목 주식 숫자들이 막 걸려 있어요. 막 3,000개, 4,000개 막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데 각 한 개 한 개를 뜯어보게 되면은 예. 그 안에 삼성전자가 30.8%,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6.1% 네. 이런 식으로 200개 종목이 다 쪼개져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야, 작은 금액으로 다 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또 다시 이제 좀 거친 비율을 해보자면 이제 무지개떡 생각을 해보시면 안 거칠어요. 자꾸. 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떡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김프로님 떡 참 좋아하시죠? 떡은 백년화편이죠. 아침마다 드시는 네, 떡상. 백년아픈. 맞습니다. 전 빵을 안 먹어요. 빵 실까봐. 맞습니다. 딱 그 생각이 나요. 떡만 먹습니다. 저도 빵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지개떡 가발 들어간 보시게 거 되면 맛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지개떡 이렇게 잘게 썰어도 그 떡마다 이렇게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ETF도 네. 각 주식 하나하나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뭐 30%,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네. 편입 종목들이 다 쪼개져서 이렇게 분산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장혜선 손님 매니저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일단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요. 그 ETF는 알겠는데 그 거래량이 좀 적은 ETF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상장된 것들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ETF가 거래량이 작으면 뭐 좀 올려서 산다든지 이러면 이게 매매하기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고. 호가 갭이 클 수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는 건지 예. 그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네, 그런 맞아요. 경우는 어떡하죠? 요건 약간 이제 중급에서 네.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괴리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괴리율. 그래서 이 괴리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 가치, 원래의 그 본질적인 가치랑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ETF 가격 간의 어떤 이제 괴리율 차이를 이제 괴리율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 괴리율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어지겠죠. 지금 이제 잠시 이제 그 자료 화면 통해서 이제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코스피 200 우리 이제 덩치 큰 200개를 모아놓은 코스피 200 그리고 이제 타이거 200을 같이 좀 그려놓은 겁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선 한 개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는 이제 빨간 선은 코스피 200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은 이제 타이거 200입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지금 같이 가네요. 한 선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ETF들은 거래량이 충분하고 괴리를 적게 가져가는 좋은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거래량이 좀 인기가 없어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든가 혹은 어떤 시장 특수성 때문에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게 괴리율이 좀 벌어질 수가 어허.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괴리율 확인하시려면은 어떤 MTS라든가 HTS 거기 이런 써 있죠? 네네 괴리율 뭐 퍼센테이지라든가 괴리율 폭 나와 있고 혹은 이제 운용사 홈페이지 이런 곳에 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야, 저 있으니까 타이거 200은 거의 뭐 괴리율이 거의 미미하군요. 거의 없군요. 그죠?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데다가 거래량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요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코인들 많이 하시는데 코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네. 뭐 코인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시려면 그래도 비트코인 해라. 그렇죠, 대표.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거 하시면 저런 게 이제 그게 이제 호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엄청난 큰 그렇죠. 거니까
훨씬 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ETF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 곽강을 받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네, 우선 이제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크게 좀 저는 이제 장점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쉬운 분산 투자, 네. 그리고 다양성, 비용, 유동성, 요거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첫 번째 그 손쉬운 분산 투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이 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거. 음. 요 효율성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김프로님께서 코스피 200을 내가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21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사야 되면 네, 이게 그 비율대로 그 종목을 이렇게 다 살려면. 한 주에 다 사야 되다 저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프로님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좀 저는 이제 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1억 8천만 원 정도 정확하게 네.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타이거 200이라든가 뭐 코덱스 200 이런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돈이 한 4만 3천 원 정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네요. 적은 돈으로도 분산 네. 투자를 이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손쉬운 분산 투자 두 번째 측면에서 좀 접근성도 좀 말씀을 아하.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인도라든가 뭐 중국 과창판 이런 네. 시장들 우리가 매매가 아예 안 되고, 네. 그런 시장 있죠. 미국 시장 저도 이제 투자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밤 시간, 늦은 어허. 시간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어허. 한계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ETF 운용사에서 지금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특정 테마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좀 굉장히 편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광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내지는 그렇죠. 중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좋은지는 내가 콕 집을 능력은 없어. 그렇죠. 이제 산업 스터디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종목들 다 골라내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게 나가는지 또 골라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운용사에서 이제 알아서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된 그렇군요. 걸러진 종목들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비용도 그렇고 이른바 유동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거. 그런 ETF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 차별점이 있죠. 네, 일단 이거 비용이라든가 유동성 네. 이런 것들도 어필이 좀 될 수가 있는 게, 특히나 이제 거액 자금 운용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근데 ETF들 보면은 굉장히 좀 거래 대금이 풍부한 그런 경우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미국 ETF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코스피 일간 단위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4조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대표 ETF인 S&P 500 추종하는 이제 SPY라는 ETF가 있어요. 예. ETF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한 37조 원 정도. 오. 코스피의 몇 배네요? 그렇죠. 한 거의 한 3배, 3배까지는 안 되죠. 한 예. 2배 조금 넘는 그런 거래 대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있다.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비용도 좀 잠깐 좀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숫자로는 자료화면의 숫자로는 제가 아까 0.16%라는 숫자를 좀 네.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대 ETF의 평균 운용 보수입니다. 네. 1년에 0.16%.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1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년에 지불하는 보수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해외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 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운용 보수가 막 1%, 2% 막 심지어 막 그렇죠. 4%.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10년이면 20%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 정도다. 1%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ETF를 하게 되면은 1년에 16만 원. 그다음에 펀드로 하게 되면은 1년에 100만 원. 그러면 이제 1년에 평균 한 8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네. 요걸 뭐 10년을 투자하게 되면은 뭐 840만 원. 원금의 8% 정도 되죠. 네. 그렇게 벌어지고, 자금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제 그것도 그 늘어나고 비용 훨씬 효과를 커지겠죠. 무시를 네.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주린이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네. 이게 운용 보수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ETF 설명하시는 네. 분들이. 근데 그럼 보수? 내가 ETF를 사놓으면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카드 대금 낼 때처럼 이게 막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이제 ETF 보시면은 이제 NAV 값, 이제 순자산 가치가 있어요. 네. 여기서 1알 단위로 조금씩 차감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면 될것 나는 못 느낀다 이거죠. 거의 못 느낀다라고 보시면 하기야 될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수수료도 작은데 이렇게 일할 단위로 떼니까 네. 뗐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거래 비용이 좀 저렴하다. 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떤 펀드를 들었더니
직접 나가서 해지해야 되고 환매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우 바쁘잖아요. 그쵸. 시간이. 그래서 그죠. 그날 갔어야 된다고 딱 생각하는데 그때를 놓치니까 또 빠져버려. 아이고. 엔조이가. 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그냥 단추 딱 하나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을 또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ETF의 기본적인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최근에 ETF의 몇 가지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가 네. 남았어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다양성 이 부분을 잠깐 좀 네, 말씀을 까먹으셨군요.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예. 되는데 다양성 요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미국 ETF 한 2,400개 정도 일단 상장이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료화면 잠시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주식이라든가 채권, 원자재 외에도 좀 분류가 좀 굉장히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좀 금시장 투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네. 들어서 예.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금 거래소가 있죠. 예, 그렇죠. 금 거래소라든가 뭐 금 ETF 이런 것들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정방향 한 배 정도까지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ETF 시장을 좀 찾아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 정방향 한 배 그리고 뭐 인버스 그리고 뭐 금 정방향 뭐 2배 이런 식으로 또 상장이 쭉 다 돼 있어요. 어허. 3배까지 있죠? 세 두 배- 배짜리는 두 배까지 있어요? 네, 상장 폐지가 됐고요. 폐지됐어요? 네,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야수의 심장들 또. 야수 신장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아니 금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어요. 3배. 3배짜리는 이제 세 배짜리 상장 폐지가 하지 됐고 마세요.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좀 상장 폐지가 됐고 네. 좀 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 캐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금광주 ETF가 있어요. 그거 골드 내에서도 마이닝. 네. 또 중소형주 ETF가 네. 따로 있고 대형주 ETF가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어떤 투자 성향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마음 편하신 구간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2, 3%만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고 물렁물렁 하셔서. 또 어떤 분들은 10% 왔다 갔다 안 하면은 이게 움직인 건가 싶으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코인 가신 분들 그분들.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라인업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또 뭐 인컴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배당 쪽 관련해서도 뭐 배당 성장이라든가 네. 뭐 고배당, 뭐 고정 배당 우선주 이런 것들 외에도 아예 요새는 뭐 옵션 매도를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물 옵션 이런 전략들까지도 다 ETF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유동성과 거래 비용 그리고 고객 펀드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니드를 아주 뭐라고 할까요? 순발력 있게 이렇게 반응해서 만드는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렇죠. 앞으로도 ETF가 굉장히 많이 더 훨씬 활성화될 것 더 같습니다. 자금이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흐름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네.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자금 흐름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자금 유입 관련해서 좀 정리한 거 좀 자료화면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작년 4월 이후로도 좀 계속 꾸준하게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 1년 다 더해보게 되면은 한 6,400억 달러 정도. 원화로는 월 평균 한 61조 정도가 지금 돈이 계속 ETF 예. 시장, 미국 ETF 시장으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유입 강도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네. 상황 보실 수 있을 것 940억 같고. 달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꼭 다들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세계에서 몰려가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왜 돈들이. 나만 없지? 그런 거. 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들어온 자금이 네. 어디로 갔나를 좀 쪼개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난 채권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주식은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두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랑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 ETF 시장으로 자금들 점점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고. 그 중에서도 주식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점점 더 다 돈이 주식이네요? 많이 들어오고 혹시나 싶어서 들어오기 직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봤는데 네. 4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까지 한 360억 달러 정도 지금 네. 시장으로 좀 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저도 채권 커리어가 좀 긴 사람이잖아요. 네.
채권은 그냥 채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예, 네,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죠.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도 어쨌든 운용 보수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채권을 크레딧에 대한 것만 딱 기준을 정하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 장표 보니까 지금 다 주식하러 오시잖아요. 네. 빨간색 보니까. 그래서 주식의 시대 그리고 투자의 자세. 저자 합산 나이 170세입니다. 그거 한 권씩 사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장혜성 선임을 싫어할 수가 없다니까. 아, 다 3%에서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동향이 네, 어떤 또 게 다른 있을까요? 동향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된 것 같은데 그 시장을 한동안 뒤흔들었던 이슈인 네. 금리 부분 좀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자료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그 지금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굵은 주황색 선, 네. 저 선이 미국 금융주 ETF의 잔고 추이입니다. 어허. 네, 2019년 9월 1일 대비해서 지금 추이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남색선,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남색선이 네.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좀 물가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물가 연동체 네. ETF 잔고 추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금융주라든가 물가 연동체 이런 이제 잔고들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시장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어떤 투자자들은 이미 ETF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긴 제가 채권에 대해서 그냥 하시면 어떨는데 사실은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채권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떨어져요. 네,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네. ETF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뒤이은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 액티브 그리고 테마 시장의 급성장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테마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일종의 반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자유소비재 섹터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뭘 파냐의 차이였지. 이 결국은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가게 열어서 물건 팔고 예. 이런 것들 다 비슷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디서 파냐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람들 뭐 이렇게 무한대로 파는 거냐, 예. 내지는 요게 이제 오프라인 상점에서 계속 영업을 하냐, 요거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점점 더 벌어진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면 접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코비드19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네. 이 차이가 좀 더 굉장히 좀 극적으로 좀 음.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료화면 좀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테마 관련된 네. ETF들의 어떤 잔고 추이입니다. 2020년 초반때까지 전체적인 금액이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정체가 되어 있던 게 네. 코비드19 거치면서 지금 1000억 달러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혁신 기술이 들어가 있냐, 내지는 4차 산업에 반영되어 있냐, 그렇죠. 이 유무에 따라서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비드19를 거치면서 명운 자체가 갈릴 네.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고,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자유소비재 섹터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것보다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내지는 산업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어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월등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 관련된 혹은 액티브 ETF 관련된 부분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뭐 장점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또 균형의 수호자인데. 그러니까. 예.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인가요? 그 원유 ETF는 원유 ETN 때문에 크게 네. 혼나신 분들도 있고 네. 네.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하게 되면 좀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또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예,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이제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3%에서 좀 많이 다뤄주셨었는데 그 원유 레버리지 E10 사태.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그 지표 가치, 그렇죠. ETF로 치면 이제 NAV 같은 그런 이제 지표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은 그 네.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작년에 이제 내내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기초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좋은 ETF 골라내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유동성이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좀 그래요. ETF.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좋은 ETF 골라내기의 연장선에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미국 ETF 처음 시작할 때랑 좀 많이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라든가 섹터 ETF까지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검증된 ETF, 그다음에 잘 분산된 ETF 요거 중심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ETF 시장에 ETF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테마 ETF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흐름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ETF를 봤을 때는 이 해당 산업을 얼마나 잘 반영을 하냐. 네.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산업 관련된 ETF다라고 해서 뜯어봤는데 거기는 종목이 로봇 관련된 매출이 한 1%밖에 안 된다. 이러면 정말 굉장히 그냥 로봇 맛만 보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 ETF가 해당 산업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반드시 따져서 투자를 그렇군요.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제한된 시간에 ETF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쵸.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충실하게 반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 2개만 우리 윤재홍 연구위원께 제가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 정프로님 질문이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언제 정프로가 또 댓글 달았어요? 제가 정프로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뭘 사야 되냐고요? 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긴 그렇지. 해요. 근데 오늘 좀 제가 시간상 전 오늘 ETF 기초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이제 2부, 3부에서 이제 좀 더 이승훈 자세하게 본부장. 좀 잘 빠져나가는 것 본부장님이 뭘 같은데 잘했는지 알려주시는 좀 거죠? 자세하게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없어요? 뭐 지금 사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존 저 같은 경우 이제 인컴 네. 관점에서 좀 시장을 많이 접근을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 시장에서 많이 터졌던 뭐 리츠라든가 네. 혹은 이제 좀 인컴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뭐 배당 성장 그쪽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좋게 보고 있다고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릴 수 구체적인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그 테마에 관련된 거, 뭐 네. 이런 거, 글로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승훈 본부장이 말씀해 주실 거고, 야 보수적이신데. 네? 철벽인데요. 네.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데 있잖아요. 네,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되는데 고버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젊은 남성분들 네, 잘 20대. 들으세요. 딘딘 네. 이런 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버스 ETF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 저보다 더 굉장히 오래 봐오셨지만 이 시장이 항상 보면 이 하락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나타나고 네. 회복은 좀 완만하게 좀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가급적이면 좀 인버스는 좀 피해서 조심해라. 조심하시는 게 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 왔다 해서 박스권 상단 왔을 때 인버스 타면 이제 보통 이제 박스권 뚫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고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ETF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결국 일종의 바구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말 좋은 핵심 산업 혹은 뭐 핵심 테마 이런 것들 네. 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바구니로 보시는 게 좋지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짧은 방향성만 보고 네. 인버스를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한때 인버스 투자를 좀 해봤거든요. 그건 어떤 차원에서냐면 내가 주식이 100만큼 있어요. 근데 네. 야 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이 주식이 너무 알토란 같은 주식이라 주식은 팔기 싫고. 정말 싫어. 네. 그래가지고 ETF를 10만큼 이렇게 인버스를 사봤거든. 아 이게 엄청 고민스럽더만. 이게 없을 때는 주식이 올라야 된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헷갈려 버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려요. 그냥 다 같이 좋은 걸 하세요. 혼자만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버스 투자자들이 네. 항상 외롭더라고요. 네. 남들 웃을 때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그리고 쉬쉬하지. 맞아요. 네. 힘들다고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본주의 마사지 맛이라. 네. 예, 자본주의는 네. 결국 우상향한다. 성장하는데, 예, 그런 그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윤재영 연구위원께서 ETF의 대강에 대해서 그리고 최신 트렌드와 또 주의해야 될 점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